자, 다시 시작해 볼까요? 18번.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구성으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이제 공부 안 한 분들은 대부분 다 틀리긴 하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요거를 이제 영어로 낼 때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뭐 그런 문제 영어로 나오면 그냥 무조건 틀린다고 생각하시고 아니 뭐 맞춰야지 틀립니까? 아니 그건 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야. 틀리라고 내려면은 뭐 다 틀리게 낼 수도 있는데 실제 문제가 그렇지는 않아요.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야. 한 75점만 목표 잡자고 실수해도 70점으로 합격하면 되잖아. 그래서 대신 좋은 게 공부가 재밌는 거거든. 자, 내부 정보 시스템,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 마케팅 조사 시스템, 마케팅 의사결정 시스템. 자, 요 내용은 일단은 뭐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마케팅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게 이 영어 자체가 약간 스파이, 조사하다, 감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절차 및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에 대한 시스템을 말한다가 아니고 정답은 그래서 2번 되겠네요. 자, 이게 뭐냐면 타사를 조사하는 타사. 우리를 내부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타사를 조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케팅 조사 시스템 특정한 요거를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요 문제는 이 비슷하게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기는 하는데 자, 요거를 일단 혼동되는 내용 일단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마케팅 인텔리전스는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하고 그죠? 내부 정보와 마케팅 조사 시스템은 그냥 용어에서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상식으로 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짚어줄 필요도 없어. 4번 마케팅 의사결정 시스템은 뭐냐면 기업이 내 외부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돕는 시스템. 자, 근데 요거를 조금 비비꼬면 어떻게 되냐면 마케팅 의사결정 시스템은 기업의 내 외부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내려주는 시스템이다라고 낼 때가 있어요. 내려주는 시스템이다? 아닙니다. 그냥 돕기만 해.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는 사람이 의사결정자가 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 시스템 자체가 의사결정을 내려주지는 않아요. 요거 용어에 대한 설명 어떻게?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잖아. 지원. 그죠? 지원만 해줄 뿐이에요. 그거랑 마케팅 인텔리전스는 뭐다? 경쟁사다. 마케팅 인텔리전스는 경쟁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관련해서 다음 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텔리전스 시스템인데 내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절차다. 아니죠. 아니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케팅 조사 시스템. 요것도 하나 알아둘까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케팅 조사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활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요거 내가 짚어드릴게. 마케팅 조사 시스템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케팅 조사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소비자한테 하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요번에 물건 과태에서 뭐 어떻게 했는데 뭐 환불률이 굉장히 높은데 어떤 것 때문에 환불을 하셨나요? 라고 소비자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하죠.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소비자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을 환불하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 전화를 내가 해서 하는 거를 누가 한다?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자, 19번. 시장 세분화의 기준 중 심리 분석적 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시장 세분화를 보통 텔레마케터가 무슨 시장 분석까지 합니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세분화에 따라서 어떤 그 PR의 방법이라든지 스크립트를 짜는 내용이라든지 그 달라져야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은 전문가 혹은 관리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비단 옛날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팔면 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죠. 자, 시장 세분화의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일단은 정답만 보자면은 심리 분석이잖아요. 심리 분석. 자, 소득이 내 심리상으로는 소득이 높았으면 좋겠어. 나는 판사가 될 거야. 도시의 규모, 나는 큰 대도시에 살고 싶어. 심리 분석.
자, 심리 분석이 드러나는 거는 그냥 답에 나오죠. 라이프 스타일. 그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심리 분석적으로 변수에 해당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요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 세분화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 세분화, 어떤 국가냐, 한국이냐, 일본이냐, 전라도나 경상도냐, 제주도냐, 그죠? 서울이냐, 강남구냐, 강북구냐, 이런 지리적 세분화로 시장을 세분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 세분화에 따라서 강남에서는 강남에 맞는 안내 방법과 스크립트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 강북은 강북에 맞게끔 하는 걸 지리적 세분화라고 하고, 자, 이건 어렵진 않죠. 자, 인구 통계적 사람을 통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인구자 빼고 통계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연령, 성별, 직업, 학력을 하는데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인구자가 붙는 거야. 인구 통계적 연령, 성별, 직업, 학력을 통해서 세분화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인구 통계적 세분화다. 심리 분석 여기 나오네. 라이프 스타일, 개성, 특성. 사람의 개성과 특성이 라이프 스타일에 다 녹아져 있잖아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하느냐. 주말에 저는 항상 자전거를 탑니다. 저는 회사 끝나고 나서 어떤 클럽에서 춤을 추는 걸 좋아하고요. 그런 스타일에 따라서 시장을 세분화하죠. 그죠? 자, 이 상품은 클럽에서 춤추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상품으로 야광 야광 팔찌를 준비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시장에 반응하는 시장의 세분화는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에서 클럽 러버, 이런 스타일이 되겠죠. 그리고 행동 분석적 제품에 대한 지식, 태도, 용도, 반응, 요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지역으로 구분하거나 나이로 구분하거나 혹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그냥 그 제품에 대해 사람이 가지는 인식들, 그죠? 선풍기 시원해, 들고 다니는 선풍기 가벼워, 그죠? 충전이 용이해, 이런 거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자, 이게 반응을 통해 세분화하기 때문에 신규 도입 시 장점이 있어요. 다른 거는 전부 다 이제 미리 통계를 낸다든지 혹은 지역을 구분해서 세분화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는데, 행동 분석적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 세분화 자체를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행동 그 범위를 정해가지고 세분화를 하기 때문에 좀 안전합니다. 그래서 처음 도입할 때 시장 세분화를 할 때 어떤 그 정해진 경험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이 행동 분석적이다. 요거는 이제 실무 쪽으로 가게 되면 행동 분석적으로 어떻게 제품을 그 시장 세분화를 해서 제품을 판매를 그 촉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판매를 직접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은 우리 이제 이 자격증 취득할 때에서는 그 내용만 알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딱 끊고, 자, 그리고 STP에 대해서 알아둘 것. STP에 대해서 알아둘 것. 요거는 시장 세분화 들어가면은 이런 문제가 지금은 안 나오지만은 요거 대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게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자, 요게 시장 세분화라는 뜻입니다. STP가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포지셔닝.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STP에서 S랑 T랑 P랑 다 복잡하지 않아요. 다행히도 같은 S야. 시장을 세분화를 했으면 타겟팅, 목표 시장을 선정해서 포지셔닝, P잖아요. 포지셔닝을 한다. 포지셔닝의 뜻은 뭐냐면은 자사가 그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위치에 딱 자리매김을 하느냐. 전 뭔데 이걸 또 현실적으로 안 하면은 되게 어려워지긴 하는데, 여러분들 자격증 필기 취득하는 데에서는 그 정도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말고 그냥 STP는 뭐다? 시장 세분화, 타겟팅,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 시장 위치, 점유,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2위고요, 배민이 1위고요. 근데 처음에 우리 그 쿠팡에서 이제 그 음식 주문하는 그 어플을 이제 따로 이제 개발해가지고 별도의 그 가입 없이 거기서 그냥 바로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포지션을 할 때 자기네들이 쿠팡이츠에서는 1위를 탈환해 보자.
시기적으로 지금 배민이 지금 좀 지는 시기인 것 같고 우리가 한번 쿠팡 이츠로 탈환해 보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도입을 했어요. 그런 포지셔닝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자 근데 가끔 포지셔닝을 재포지셔닝 해야 될 때도 있겠죠. 왜냐면 우리는 쿠팡 이츠에서는 1위를 목표로 했는데 1위가 안 되고 막 3, 4위, 5, 6위 이러고 있을 때 뭔가를 잘못 선정을 했나 뭔가를 잘못했나 해가지고 안 될 때 재포지셔닝을 해서 어떻게 마케팅 믹스 전략을 다시 세운다든지 어떤 유통 경로를 한번 되돌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다시 20번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를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를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자 처음에 시장을 세분화해서 막 쪼개는 거야. 크게 그냥 잡고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포지셔닝 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시장을 일단은 막 잘게 쪼개. 근데 그거를 세분화하기 위한 요건이 시장의 규모일 것이냐, 이윤성일 것이냐, 측정 가능성일 것이냐, 접근 가능성일 것이냐. 자, 요거는 이 네 가지만 알면 안 되고 한 6가지 정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답부터 체크를 하자면 이윤성이 정답이지만 이윤성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규모, 측정 가능성, 접근 가능성 이외에 다른 것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내부 동질성과 외부 이질성. 세분 시장, 이미 쪼갠 시장에서 내부적으로 일관성 있는 특징, 우리가 쪼갠 시장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동질성을 보는 거고, 외부적인 이질성은 어떤 쪼갠 시장에서 외부적으로 어떤 마케팅을 했을 때 A 시장은 이렇게 반응하고 B 시장은 저렇게 반응하네. 그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뭐 의사 뭐 파업 관련해서 문제들도 막 사회 문제로 막 대두하고 있는데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케팅 요소 중에 그 전략 중에 뭐 그 자극 마케팅 자극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 쓰거나 혹은 이제 반대되는 의미로 막 쓰는 마케팅이 있어요. 뭐 우리 햄버거 먹지 마세요 막 했을 때 오 신기하다. 가끔 요즘 무슨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전략 삼국지 게임에서 삼국지 게임 재미도 없습니다. 막 이런 마케팅 할 때가 있거든. 그걸 보고서는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계속해서 보는 사람이 있고 뭐야 하고 그냥 꺼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래서 내부적인 동질성과 외부적인 이질성으로 세분 시장에서 내부적으로 일관성 있는 야 이름도 어려워 죽겠어. 외부적으로 어떤 마케팅 시행을 했을 때 서로 다르게 하는 반응 정도. 그냥 여러분들 아실 때는 야 동질성부터 쓰면 이질성 붙어야 되고 내외부 붙는 것이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의 하나의 요건이구나. 그죠? 두 번째 측정 가능성. 그 시장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측정이 가능해야 돼. 측정이 불가능한 시장 세분화는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측정을 해야 데이터가 나오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세울 수가 있죠. 그리고 접근 가능성. 자, 접근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접근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시장 세분화 이렇게 해봅시다. 우라늄. 자본금이 나한테 10억이 있어. 근데 반도체 산업에 내가 접근을 해 못해. 못한단 말이야. 10억 가지고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접근할 거야? 얼토당토 안 하잖아. 그죠?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그 시장을 세분화해서 제외시키고, 야, 이거는 접근 가능해 일단 내두고, 그죠? 규모의 경제성, 충분성. 자, 이 시장에 그 진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느냐? 저기 시골에 사는 가족이 딱 10가구 사는 그 시장을 진출해가지고 지리적으로 그 시장의 경제성을 봤을 때 내가 10억을 투자해서 여기다가 그 편의점을 차려면 그 10가구에서 나한테만 사겠지. 딴 데 가게 가려면은 8시간 반이 걸리니까 해봤자 규모가 어느 정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성, 충분성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동 가능성, 유지 가능성, 뭐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행동 가능성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느냐, 유지 가능성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내용 다 보고 내부적인 동질성과 외부적인 이질성, 측정 가능성, 접근 가능 다 당연한 얘기지만 관련해서 시장 세분화에 대한 요건 6가지만 제가 읊어드렸잖아요. 자, 다시 문제 보시고
자, 20번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를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규모의 경쟁성, 규모의 충분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골에서 10가구가 사는데 편의점을 차렸을 때 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요 시장에 진출한 것이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경쟁 상대가 많지만은 도심에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도심으로 가는 게 낫다. 그죠? 이윤성. 이유는 중요하지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자, 요거는 이 단계에서 세분화하는 단계에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측정 가능성. 측정할 수 있어야지. 시장을 세분화해 가지고 그 시장에서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대략적이라도 측정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접근 가능성 아까 말씀드렸죠. 우라늄, 방사능, 얼토당토하는 접근 가능성을 가지고 갑자기 명품을 내가 만들어 보겠어 해가지고 접근 가능성이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윤성입니다. 자, 여기에 빠진 거는 뭐 내부적인 동질성과 외부적인 이질성 부분 빠져 있고 행동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규모, 측정 가능, 접근 가능 요 세 개는 항상 느는 것 같아요. 특히 규모랑 측정 가능성 요거는 항상 들어가고 요거 대신 딴 걸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자, 볼게요. 21번 고객 욕구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맞추는 마케팅 전략은 마케팅 전략이 굉장히 다양해요. 별의별 마케팅들이 다 있어. 근데 거기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만 제가 딱 집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정답부터 일단은 보고 갈게요. 자, 정답은 공통점을 맞추는 게 대량 마케팅이에요. 대량. 자, 여기서 차별적, 집중적, 니치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마케팅이 이렇게나 등등등등등등 많아.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전환 마케팅, 전환한다. 전환 마케팅. 싫어하는 사람에게 좋아하게 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에게 좋아하게 하는 게 전환 마케팅. 동시화 마케팅. 동시화 마케팅.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 능력에 맞추어 수요를 발생시키는 조정, 변경. 그럼 다른 말로 D-Day 3 해가지고 무슨 영화가 언제부터 오픈됩니다 해가지고 요번에 영화가 언제 개봉됩니다 해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하는 거 있죠. 그걸 동시화 마케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디마케팅, 역마케팅이라고도 부르는데 수요를 일부러 감소시키는 마케팅, 역발상. 우리 게임 정말 재미없어요. 다시는 하지 마세요. 2차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막 나오는 거 있거든. 옛날에 뭐지 그 맥도날드에서 그 맥도날드 햄버거가 아무래도 이제 그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막 이런 그 연구 결과가 막 나왔을 때 맥도날드가 미국에서 어떤 걸 했었냐면 우리 아이들 맥도날드 햄버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세요. 갑자기 그런 광고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그때 반응이 천차만별이었죠. 이 무슨 소리야? 나 맥도날드 너무 좋아하는데 매일 가고 싶은데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세요. 그걸 딱 듣고 야, 어린이의 건강을 생각하는 맥도날드구나. 그래서 기업 이미지가 더 좋아진 적이 있어요. 이거는 잘 써야겠지, 그죠? 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이거는 뭐 매번 알아야 되니까 뭐 그냥 한 거 관계 마케팅. 자, 여기서 니치 마케팅. 니치 마케팅. 나머지는 그냥 이름 들어보면 관계 마케팅, 전환 마케팅, 동시화 마케팅 그 용어에서 내용이 나오지만 니치라고 하는 게 일단 니치 마케팅이 틈새 시장을 말해요. 니치 마케팅이 뭐라고? 틈새 시장. 니치 마케팅이 틈새 시장. 됐죠? 그리고 바이러스 마케팅. 야, 이것도 중요해. 바이러스 마케팅. 바이러스 마케팅? 이건 뭐냐면 네티즌 간이 이거 오타네요. 간이 구전 효과로 판촉 기법, SNS 홍보. 고객을 막 물어와. 구전 효과로.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 고객한테 SNS 참여를 유도하도록 SNS에 홍보해 주시면 뭐를 해드립니다. 아마 이런 마케팅도 하죠. 그걸 바이러스 마케팅이라 불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SNS 마케팅 아닙니까?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용어 자체가 이런 거를 시험 문제에 내요. 바이러스 마케팅. 자, 됐죠? 자, 그리고 그 외에 북극곰, 내부, 상호작용, 뭐 별의별 마케팅이 이거 이외에도 종류만 따지면 30개가 있는데 추리자면 자, 한번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전환 마케팅,
디마케팅, 니치 마케팅, 바이러스 마케팅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대량 마케팅은 뭐다? 공통점을 맞추는 거. 그죠? 공통점을 맞추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 보면은 시장 세분화 마케팅 전략 중 단 하나의 세분 시장만을 표적으로 삼아서 마케팅 믹스를 개발하는 전략은 자, 이게 뭐예요? 정답은 일단은 집중화예요. 단 하나만 집중한다. 용어를 설명해 드리지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요것도 좀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차별화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집중하는 단 하나만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럼 차별화는 뭐냐면은 두 개 이상의 시장에 진출을 해. 근데 요쪽에 쓰는 전략하고 이쪽에 쓰는 전략하고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차별화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집중화 마케팅은 단 하나만 집중하는 거고 차별화 마케팅은 두 개 이상 집중하는데 이것과 이거를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만한 게 차별화 마케팅을 이제 헷갈려 하는 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른 회사는 이런 마케팅을 쓰는데 우리 회사는 이런 것과 다르게 다른 마케팅을 쓴다. 얘네들은 저가 전략하는데 우리는 고가 전략해야지. 그게 차별화 마케팅 아니면 그게 아니에요. 한 회사에서 두 군데 이상 혹은 두 군데나 세 군데를 하는데 각각의 상품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마케팅 전략을 쓰는 것을 차별화 마케팅이라고 해요. 마이크로는 알 필요 없고 비차별도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시장 세분화에 대한 마케팅 믹스 개발 전략에서 비차별화 마케팅은 대량 마케팅이라고도 불리며 자, 그래서 보통 이 대량 마케팅 선생님 대량 마케팅 제가 들어봤는데요. 대량 마케팅은 그러면은 비차별 말고 대량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건 뭐예요? 바로 전 문제에 있었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 빼고 공통적인 내용을 토대로 막 진출하는 거 있죠. 그거를 차별화 마케팅 혹은 대량 마케팅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시장 전체에 진출하는 거. 그죠? 자, 그리고 차별화 마케팅은 두 개 이상의 시장 부분에 진출할 것을 결정하고 별개의 제품 또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 우리가 두 개에 진출하는 거야. 다른 데랑 차별 두는 게 아니야. 그죠? 집중화 마케팅은 한 개 또는 몇 개의 시장에서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기업의 자원이 한정적일 때 돈이 별로 없을 때 여러 개 문어발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집중화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집중화 마케팅이고, 그죠? 자, 어떤 회사나 그 회사의 제품에 대한 홍보를 소비자들의 입을 빌어 구전하는 원리를 이용한 방식으로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은 어디서 공부한 것 같은데, 그죠? 니치 마케팅은 뭐라고요? 틈새 시장, 에어리어 이거 알 필요 없어. 마이크로 알 필요 없어. 바이러스 마케팅 김인호가 얘기했는데 우리 강사님이 바이러스 마케팅이 SNS 마케팅처럼 퍼져나간다. 야,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설명하는 것도 참 그렇긴 합니다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간다. 바이러스 마케팅.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죠? 맞네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환 마케팅, 동시에 마케팅, 디마케팅 여기까지는 솔직히 뭐 디마케팅 정도 영 마케팅이구나. 디톡스 막 이런 거 뭐 하겠지만 디란 뜻이 그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니치 마케팅이 틈새 시장.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바이러스 마케팅이 구전 효과. 그죠? 그래서 바이러스 마케팅하고 니치 마케팅 이 두 개는 계속 그냥 입에 그냥 불고 살아야 돼. 그죠? 틈새 시장을 찾아라. 니치 마케팅. 자, 기업이 시장에서 재포지셔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닌 것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포지셔닝을 할 때 시장 세분화를 해가지고 STP 기억나십니까? STP. S 시장 세분화. T 목표 시장 설정, 타겟팅, P, 포지셔닝. 근데 포지셔닝을 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1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 5위야. 그랬을 때 재포지셔닝 하죠. 그죠?
여기서는 아닌 것은이니까 경쟁자의 진입에도 차별적 우위를 지키고 있는 경우, 아니 경쟁자가 새로 생겼는데 우리 아직 1위야. 계속 1위야. 굳이 재포지셔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같아. 자, 그리고 2번 이상적인 위치를 달성하고자 했으나 실패한 경우, 그렇지, 이때 재포지셔닝을 해야지. 시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 물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는 3위를 목표했는데 1위야. 그러면 좋은 거지, 뭐 바람직하지 않는 표현은 아니죠. 그죠?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부정적인 내용이니까. 유망한 새로운 시장 적소나 기회가 발견돼 있을 경우, 그죠? 새로운 시장 적소나 기회가 발견됐을 때 재포지셔닝을 해야겠죠. 그죠? 자, 봅니다. 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 인터넷 강의 관련된 그 재포지셔닝을 무조건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에듀피디 말고도 다른 온라인 강의하는 곳에서도 지금 그 많은 문의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실제로 이제 실강을 그 약간 이렇게 좀 좋아하는 그런 직렬들, 공무원들 혹은 자격증들 이런 쪽에서도 지금 인터넷 쪽으로 지금 전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지금 또 코로나19가 지금 강의 찍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갑자기 확 늘었다가 지금이 8월이니까, 근데 9월이니까,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또 확 늘었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실강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해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새로운 유망의 어떤 그 시장 형성이 됐다. 그때 이제 작년과 재작년과 똑같은 마케팅 전략과 어떤 텔레마케팅 전략과 이런 걸 사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죠. 더욱더 전략적이고 과감한 어떤 그 내용을 펼쳐야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번이죠.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은이니까. 그죠? 자, 25번 포지셔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솔직히 포지셔닝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내용이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포지셔닝이 그냥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라 이 포지셔닝 문제를 굳이 강의까지 할 필요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어찌됐건 내용은 나오니까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포지셔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옳은 것은 3개고 옳지 않은 것은 하나겠죠. 포지셔닝 맵은 크게 제품 위주의 포지셔닝 맵과 소비자의 지각을 통해 작성되는 인지도가 있다. 포지셔닝 맵이랑 소비자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사 제품과 경쟁 회사들의 제품을, 아이고 말이 꼬이냐, 경쟁 회사 제품들의 위치를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도면으로 작성한 것이다. 삼성, 기아, 현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지셔닝이란 기업이 시장 세분화를 기초로 정해진 표적 시장 내에 고객들의 마음속에 시장 분석, 고객 분석, 경쟁 분석 등을 기초로 하여 전략적 위치를 계획하는 것이다. 포지셔닝 전략의 수립 절차는 자사 제품의 포지셔닝 개발, 재포지셔닝, 자사와 경쟁사의 제품 포지션 분석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정답은 4번으로 보이는데, 포지셔닝 전략의 수립 절차는 자사 제품의 포지셔닝 개발. 자, 일단은 분석 없이 개발부터 했어. 그죠? 그리고 재포지셔닝을 갑자기 해버렸어. 그리고 자사와 경쟁사의 제품 포지션 분석으로 했어. 그죠? 분석을 제일 마지막에 했어. 그죠? 자, 보통 우리가 포지셔닝을 하기 전에 아까쯤에 STP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시장 세분화를 해서 시장 STP 기억나시죠? 처음에 시장 세분화를 해. 그죠? 그리고 목표 시장을 설정해. 그리고 포지셔닝을 해. 그죠? 이제 포지셔닝을 했는데 그 포지셔닝에 대한 수립 절차가 분석도 없이 바로 들어가지는 않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자사와 경쟁사의 제품 포지션의 분석을 먼저 하고, 그죠? 그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자사 제품의 포지셔닝을 개발하고, 그죠? 근데 그 개발한 단계에서 판매를 해봤더니 잘 안 팔리거나 뭐가 좀 우리의 위치 선정이 잘 안 된 것 같을 때
다시 재포지셔닝을 하는 거지. 그죠? 만약에 잘 돼 있으면 이거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근데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 포지셔닝 수립 절차까지 뭐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하는데, 요거는 그래도 뭐 상식이 아니라 이제 뭐 나중에 2차 시험에서도 뭐 쓸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잠깐 짚어드릴게요. 포지셔닝 전략의 수립 절차, 시장 분석, 소비자 경쟁자, 그죠? 시장과 경쟁자를 분석하는 거. 시장 분석을 해서 경쟁 제품의 포지션을 분석하고, 타사의 경쟁 제품이 지금 1위를 하는데, 배민이 지금 1위를 하는데 그 경쟁 제품이 포지션이 이래. 그리고 자사 제품의 포지션을 분석해요. 우리 회사가 진출을 하게 됐을 때, 자, 쿠팡하면 1위 기업에서 배민보다 지금 매출이 원래 쿠팡이 훨씬 더 많거든. 기업 가치가. 근데 거기서 진출을 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야. 해가지고 포지션을 개발하고 실행을 하죠. 실행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목표한 게 2년 이내 1위를 달성하는 건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1위를 탈환할 가능성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포지셔닝을 확인해서 재포지셔닝을 한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걸 나중에 뭐 솔직히 객관식에서는 헷갈릴 만한 내용은 아닌데 2차 실기 시험 관련해서 뭐 필답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순서라든지 내용 혹은 뭐 좀 알아두시면 좋죠. 그죠? 자, 그래서 잠깐 이거는 뭐 헷갈리거나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외우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외우라고 하는 말 아니고 나중에 2차 할 때 그 다잡기 위해서 한번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 1과목 판매 관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일단은 1과목이기 때문에 글쎄요, 좀 끊어서 좀 너무 자세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들긴 하는데 2학이면 조금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60점보다는 70점, 70점보다는 80점 이상을 목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길게 좀 강의 좀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고서는 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긴 하는데 어찌됐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암기나 예습과 복습하지 마시고 강의를 2번, 3번 들으면서 우리가 STP 머릿속에 싹 기억나는 거, 그죠? 4P 싹 평창 뭐 기억나는 거. 요게 여러분들 머릿속에만 남아 있다면은 일단은 1과목은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